네, 그럼 패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남 지역 에너지 기반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기민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 그리고 전력거래소 조강욱 본부장님,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님, 수아이오 박지수 대표님, 그리고 전력거래소 구한규 차장님, 그리고 핀테크 업계 관계자님 등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남 지역 에너지 기반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일정상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웨비나하고 지역 웨비나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밋이 됐는데 오늘 우리 또 전남의 전력거래소랑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기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또 발표해 주실 또 한국전력거래소의 조강욱 개발본부장님, 또 구한규 차장님,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님, 수아이오의 박지수 대표님, 이제 온라인으로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뭐 핀텍이 다른 말로 사실 디지털 금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인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IT, 특히 이제 디지털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디지털보다 이제 모바일 손안의 이제 디지털이죠. 이제 그런 금융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금년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나 뭐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은 비대면 뭐 디지털 기술 요새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디지털 인증, 디지털 MOU, 디지털 뭐 영수증, 디지털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갖고 이제 비대면인데 대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발달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랑 이 꿈도 못 꾸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서울로 모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을 참 이렇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참 이게 그런 면에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좀 더 풀리 활용을 많이 해서 하게 되면은 더 새로운 산업이나 또 이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좀 변화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쪽에 또 기회나 또 이런 것들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핀텍은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나름대로 금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도 고민하다가 작년 그 5월 말에 그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동대문 DDP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다 포함해가지고 핀텍 박람회를 했어요. 그때 10,000명 좀 넘게 오셔가지고 저희도 놀래고 다들 놀랐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2주, 사실은 2주 만이죠. 2주 만에 페이지 뷰로는 112만 넘게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인원수 IP 기준이죠. 같은 사람 중복 빼고 17만 9천 명 넘게 오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싱가포르이 사실은 핀텍 박람회로 먼저 락하는데도 이제 마스 통화청에서 좋다고 전화도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전력거래소는 특히 이제 의미를 갖고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력거래소도 내년도 신사업으로 이제 많은 걸 생각하시고 있다고 했고, 저희가 이제 핀텍 안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있지만, 다음 차세대 주자는 또 블록체인이고 또 IoT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뭐 CBDC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뭐 페이팔이 내년도에는 또 아마 가상화폐가 될런지 하여간 그런 쪽의 결제를 시도한다고 그래요. 뭐 이제 이런 변화들도 많이 있어서 블록체인이 어떤 가상화폐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비대면에서는 이제 그 위변조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핀텍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대가 있는데, 특히 전력 쪽도 뭐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때에는 특히 이제 복잡한 구조나 B2B가 아니라 B2B2C로 연결되거나 B2C로 연결될 때는 블록체인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마 좋은 그런 토론도 되고, 핀텍은 또 블록체인과 같이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너무 다시 한번 우리 조광욱 우리 본부장님, 또 구한교 차장님, 또 우리 블록체인 쪽의 윤 대표님, 또 박 대표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력거래소 조강욱 본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개발본부장 조강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전남 지역 에너지 기반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소 이질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분야에 핀테크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익숙한 주제는 아니듯합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 즉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는 전력 시장 개혁, 그러니까 리파워링 마켓이라는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분산 에너지 자원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전력 거래가 대륙 단위 시장, 즉 컨티넨탈 마켓에서 지역 단위 시장, 로케이셔널 마켓으로 진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지적 분산 시장, 즉 로컬 디스트리뷰티드 마켓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지적 분산 시장에서는 기존의 거대한 전력망은 하나의 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물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풍력, 그다음에 소규모 태양광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일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분산 장부 관리에 소요되는 계산 시간의 부담 때문에 전력 거래 분야에 핀테크 기술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의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미 전력 거래에 기존의 어떤 센트럴리 컨트롤되는 어떤 거래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의 핀테크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고무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하고 독일의 송전망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처럼 담당하는 기관이 티넷인데요. 티넷과 스위스의 유사 기능을 하는 스위스 그리드,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테르나 등 유럽의 3개 개통 운영자들이 연합해서 에쿼티라는 블록체인 기반 오픈 플랫폼 개발 계획을 올해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쿼티의 약간 개략적인 계획을 봤더니 수십만 또는 수백만 개의 분산화된 전기 자동차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전력망 간의 전력 거래를 다루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서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에너지 전환 3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2050년에 순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정책 비전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구현을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그 풍력 등 분산 에너지 자원을 확대 보급해야 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분산 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거래하는 그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하고 그 해외 기술 개발 동향에 발맞추어서 우리나라도 그 국지적 분산 시장, 아까 말씀드린 로컬 디스트리뷰션 마켓 단위의 그 전력 거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고민할 그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핀테크 기업과 전력 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에게 그 영감을 주어서 국지적 분산 시장 단위의 전력 거래 기술 개발 등과 같은 그 좋은 사업화 모델을 좀 발굴하고 전력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전력 거래 모델을 한 단계 그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전력 거래 분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전력 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에너지 거래 분야에도 핀테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희신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이사장님,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네 분의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력거래소 구한규 차장님께서 블록체인 기반 REC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구한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광주 전남 지역 핀테크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업분들에게 그 아이디어 발굴 및 그리고 신사업 모델 개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에너지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해외 사례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입니다. 네, 본 사업은 19년도에 과기부가 주관한 민간 주도 블록체인 공공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우수 사업으로 선정 후에 연속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운영에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남부발전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계약하고 대금 결제 정보를 교환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정부 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데이터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의 비효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어셋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재생 사업을 하시는 일반 국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들의 행정 편의 향상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제 해결을 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고자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 조광욱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EQG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해외 사례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원과 EV, 배터리 등과 같은 소규모 유연성 분산 자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EQG는 이제 탈중앙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전기는 이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는데요. 저장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전력망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M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의 TSO인 스위스 그리드, 네덜란드의 테넷, 그리고 이탈리아의 테르나
등과 컨소시엄으로 집합 자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밸런싱을 조절하는 새로운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 상황을 봐가면서 전기를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앙 관제 기관이 필요하고 이 관제 기관은 수요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 재생에너지 자원들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급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EQG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탈중앙화, 즉 소비자들이 현재 전력 공급량을 감안해서 전기 소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전체 전력 공급망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10kW로 충전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1000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000대의 전기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충전을 중단해주면 추가적인 발전이 없이도 10메가와트의 추가적인 전기를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발생을 한다면 전기차 소유주들은 지금보다 유지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술까지 활용이 된다면 전기차에 충전한 전기를 다시 전력망에 판매하는 등 뭐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서 송전 및 전력 판매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재 지금 IBM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뭐 하이퍼 레저 방식의 이제 온체인 정보 이 방식은 뭐 온체인 정보 처리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보완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이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fficiency, 뭐 scalability, 뭐 certainty, 뭐 reversibility, 뭐 privacy, governance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균형점을 찾고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퀴즈가 뭐 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이런 어그리게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뭐 EV나 배터리 펌프 등 참여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거래가 가능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퀴즈가 활용하고 있는 세부 기술 스펙을 약간 더 보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개발된 분산 원장 기술이죠. 하이퍼레이저 패브릭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하이퍼레이저는 뭐 금융 그리고 IoT 뭐 등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하고 뭐 가정용 배터리 사용 정보 뭐 이런 어그리게이터들의 유연성 자원의 입찰이나 내비력 자원의 양과 같은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원장에 저장하고 뭐 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 참가한 참가자들이 언제든지 검색해서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퀴즈에 대한 뭐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과기부가 주관한 이제 블록체인 뭐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 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남부 발전하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기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REC가 있는데 그 REC에 대한 그 계약 기능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을 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대금 결제와 정산 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련의 이제 그 과정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혹은 또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 DB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유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또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과 2023년 이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현재 지금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확산 사업의 1차 연도로서 이제 이 클라우드, 이제 블록체인 에이저 서비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뭐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공통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는 뭐 일종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계약을 할 때 공급 인증서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DID 인증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인증서에서 탈피해서 DID 인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국민들에게 좀 편의성을 높여서 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준비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정 신뢰도를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블록체인을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변조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중요하게 정산에 활용되고 있는 정산 기초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여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이제 계약을 하고 대금을 결제를 받고 뭐 그리고 이제 공급 의무자들은 이제 이 대금 결제가 완료된 후에 알리시 소유권을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목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저희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RPS 종합자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존 각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규로 구축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제 알리시 종합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자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 이제 당사자들한테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저희가 이제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꼭 필요한 정보들만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각 기관에서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제공 요청이 왔을 때 상당히 좀 제한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도 많지만 정보를 줄 때도 저희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걸 클라우드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그 해당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목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이제 전력거래소하고 에너지공단, 남부발전 그리고 이제 발전 6개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거고요. 향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급 의무사가 지금 22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까지 포함하면 22개의 공급 의무사가 있는데요. 민간을 이제 아울러서 22개 공급 의무사들을 모두 다 이제 저희 클라우드 기반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좀 확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을 저희가 웹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웹에서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도 이 계약을 할 수 있고 자기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가 거래 가능한 알리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알리시를 판매하게 되면 이제 정산받을 수 있는 대금 결제 정보 이런 것들까지 기타 정보들까지 전부 다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확인하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 15억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제 알리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요. 2022년도에는 아직 뭐 예산 배정은 되지 않아서
예산은 안 적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좀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과 민간 공급 의무사 22개사로 확산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가 이제 민간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뢰도를 검증을 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서 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해외 사례 하나하고 전력 거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업 하나를 소개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님께서 재생에너지와 핀테크 융합 서비스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발표를 맡은 루테너지의 윤태환입니다. 저희는 재생에너지와 핀테크가 좀 융합된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10분 내에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모바일과 웹 중심으로 해서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18년 말에 시작해서 이제 3년 차지만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현재 약 160개 정도 태양광 풍력 ESS 발전소에 180메가 정도 규모로 사업들이 저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한 7,600명 정도의 시민들이 투자를 했고 약 360억 정도를 시민들이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뉴딜 펀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메가 정도의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소, 1메가짜리 250개 이 발전소를 추가로 또 금융을 해서 이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는 그 핀테크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이 돼서 저희를 통해서 발전소에 투자할 때 기존에는 투자 한도가 한 2천만 원 정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 1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걸 얻었고 뭐 농협은행과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일단 저희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 인프라 쪽에 좀 인프라와 보안 쪽의 이슈들을 좀 강화를 해서 실제로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접속을 하더라도 뭐 문제 없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금융 보안성이 이제 일일 금융과 동일하게 그 금융 보안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비콥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이 발전 사업자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은행이랑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브랜드가 높은 농협은행이랑 연계해서 사업을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이 주민 참여에 특화된 IT 기술이나 규제 샌드박스로 제도의 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피처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피처는 이렇게 원터치로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 며칠 날 얼마가 상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이나 이런 그 지분 참여로 주민들이 참여할 때에는 이런 수익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항상 모바일이나 그 웹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날에 맞춰서 그 어르신들은 이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또 대기오염 물질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개인화된 임팩트를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전력 시장의 한 5% 미만 아주 작은 포션이 재생에너지고요. 앞으로 2040년 정도까지 그린 뉴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50억 정도의 650조 정도의 그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데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수용성 문제였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 거래소에 거래를 할 수 있고 다른 국민들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건데 발전소의 주변의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그 사업 추진이 굉장히 더뎌지게 돼서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요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소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이익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게 되면은 이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18년에 갖춰졌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전국에서 대부분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 대규모 사업들은 다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참여형 시장은 덴마크, 독일에서부터 비롯됐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이 121기가인데 그중에서 51기가, 약 42%, 160조 원 정도가 시민들이 투자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2천만 원 정도씩 투자한 꼴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발전 공기업 6개와 그리고 그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그 민간 공기업 한 9개 정도의 조사를 했던 결과 산업부에서 2025년까지 한 56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신재생 에너지를 할 텐데 그중에서 4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72%가 이런 주민 참여, 시민 참여로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쭉 갈 수 있다고 한다면 2040년에 650조를 투자하는 비중 중에 약 200조 원 정도를 이런 국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00만 원씩 2천만 명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케이스를 간단하게만 브리핑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도 태백 가덕산에 육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한 25억 정도를 지역 주민들, 태백 시민들로부터 조달을 합니다. 저희의 장점은 어떤 특정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제한적으로 모집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이익을 준다는 그것이 장점인데요. 이 25억을 위해서 약 1,400명 정도의 그 태백 시민들이 이 풍력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고 한 7에서 10% 정도의 안정적인 이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의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새만금 쪽에 진행되고 있는 육상 태양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300억인데 그중에서 1,000억 정도를 시민들이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두 만기가 다르지만 수익률도 다르지만 이 군산 시민들 그리고 더 넓게는 전북 도민들까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을 기획하고 구조를 짜고 이 상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자문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군산 시민들이 최대 한 224만 명 정도가 투자할 수 있는 큰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새만금 지역에서만 수십 개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 참여하고 여기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 기술들, 핀테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전남에 있는 신안에 하는 해상풍력 사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남도청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는 도지사님께서 이 신안 앞바다에 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할 때 신안 국민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좀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그 자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거의 50조 원 정도 육박하는데 그 중에 한 2에서 4% 정도만 전남 도민들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거의 1조에서 2조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 국민이 이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가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경제적인 위기에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약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루테너지는 현재 그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P2P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저희는 P2P 트레이드, 그러니까 P2P로 누구나 손쉽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까지 미래 사업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P2P로 이제 전력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발전소의 분산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 분산 자원들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 또 법인들을,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AI나 IoT,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융합됐을 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P2P 전력 거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기를 살 때 전기 요금을 내면 그냥 그대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이런 공급자적인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거래소가 만드는 미래,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이 공급과 수요가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각 플레이어들의 어떤 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저희 루트에너지는 이런 핀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그 확대하는 것을 국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 고객과 그리고 수만 개의 분산자원 발전 사업들을 금융을 통해 저희가 확보하고 그 확보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제도 개편이 되고 추후에 이런 그 P2P 전력 거래가 가능해질 때쯤을 대비해서 그런 AI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준비해서 서비스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P2P 금융에서 P2P 파이낸스 트레이드로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아이오 박지수 대표님께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이슈 및 기술 동향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와이오의 대표 박지수입니다. 저희 수호는 뭐 방금 발표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안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 보안 연구원과 그 해커들로 이루어진 이제 19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저희가 가진 이제 보안 기술은 블록체인에 특화된 보안 기술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할 때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뭐 제품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상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보안 사업 말고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에 맞춰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핵심은 일단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같은 어떤 기축통화에 대한 불만으로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이 만들어졌고 이 블록체인에는 개인 간의 거래, 어떤 특정한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개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거래는 누구나 익명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이중 거래나 거래 부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다만 특징이 이런 중앙통제기구로부터 자유롭고 익명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돈을 줬을 때 그 돈에 대한 기록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기록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기록들의 불일치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로 하면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 주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A, C, B, C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부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거래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일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그 거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문제가 있는지 등을 찾을 수 있는 게 블록체인 특징이고요. 이 장부가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부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때마다 장부를 넘겨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장부가 공유가 되면서 전체 모두가 동일한 장부를 들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를 통해서 동기화 되고요. 그리고 누가 거래하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좌를 만들 때 실명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실명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 B 이런 실명이 아닌 나만의 이름, 나만의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계좌를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중복이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단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익명성이 확보가 되게 되고요. 이런 결국엔 익명화된 어떤 계좌들 간의 P2P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이 블록체인 거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 에너지 소유권을 준다거나 누가 사거나 판거나 하는 내용들을 모두 이 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래,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뢰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뭐 장부를 만들기 어렵게 한다거나 특정 장부를 만드는 채굴자를 둔다거나 장부를 리스트 형태로 보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만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규칙을 통해서 이 장부가 거짓이 없게 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긴 장부를 인정하고 그리고 장부를 여러 명이 전달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 기록이 가장 긴 장부를 얻는다는 등이 이제 이런 블록체인에서의 가장 큰 규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는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틀린 말이지만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블록이나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 리스트 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은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블록체인마다 각각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규칙은 POW라고 하는 형태의 블록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만든 이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 기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금융 서비스는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의 신뢰를 믿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해서 이 신뢰를 부여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POW 형태는 컴퓨팅 파워의 연상량을 믿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의 스테이크홀더 개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겠다라는 형태의 알고리즘도 존재하고 당연히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겠다라는 직관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모은다거나 자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통해서 이 시스템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식으로 신뢰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참여자가 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신뢰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로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나름의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결국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형태의 블록체인일 것이냐 혹은 특정 주체만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일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거래와 관련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형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형태의 확장성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특정 주에서는 각자 집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한 실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흔히 말하는 가상 자산들은 이런 생태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종의 기축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화를 바탕으로 현재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런 블록체인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금융 서비스입니다. 결국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한 블록체인 상에서의 어떤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거래, 혹은 파생 상품이나 결제와 같은 부분, 혹은 자산 운용이나 퀀트 트레이딩 시스템 등 사실 현실에 있는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가 블록체인 상에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흔히 말하는 디파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 누적되어 있는 예치되어 있는 금액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이 디파이 서비스에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점점 디파이 서비스가 더 많은 돈을 차지하게 되면 기존 금융 서비스와 못지않게 많은 돈을 움직이는 그런 비이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누구나 쉽게 자기만의 거래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 거래뿐만이 아니라 NFT나 증명서 혹은 어떤 허락 뭐 아니면 저작물들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도 존재하고 대출, 상환, 뭐 대차 서비스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서비스나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컴파운드라고 하는 서비스도 누구나 24시간 쓸 수 있는 서비스의 특징에 맞춰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율이 계산이 되는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24시간 거래가 되고 그리고 수요 공급에 맞춰서 어떤 특정 정해진 이율이 아니라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좋은 이율이 정해지는 이런 알고리즘이나 블록체인의 특징이 핀테크에 굉장히 많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제약들을 좀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신규 디파이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 하반기 들어서는 기존 이런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거는 확실히 페이팔이나 페이팔 같은 기존 결제 대행 피지사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들을 결제 대금 지불 수단으로 이제 하겠다는 발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히 암호화폐를 어떤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 말고도 뭐 카카오톡과 같은 카톡 플랫폼에서 어떤 전자금융문서 서비스 혹은 기부라든지 혹은 NFT와 같은 전자 굿즈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클립이라고 하는 이 지갑과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 특징을 살려서 어떤 식으로 핀테크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핀테크의 어떤 부분들이 현재 문제고 블록체인의 특징이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기존에 블록체인 기술, 안전하게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라서 오늘 자료엔 담지 못했는데요. 기존의 저작물이나 저작권에 대한 거래를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세미나에서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메일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발표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그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센터를 소개드리면요. 저희 센터는
그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핀테크 스타트업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 등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핀테크 지원 제도 중에서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저희 루트에너지가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이 됐는데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위탁 테스트, 지정 대리, 그리고 혁신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테스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 대리인과 위탁 테스트는 기존 법령을 준수하여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 규제로 인해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2년 플러스 2년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지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고 그 지정을 하고 이후에 특례가 적용되게 되고요. 그러면 감독이라든지 소비자 보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 안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 대리는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위탁을 받아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고요. 위탁 테스트는 반대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센터는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이제 예비 창업자부터 그다음에 좀 큰 기업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멘토링, 인큐베이팅, 그리고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BM에 대한 멘토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이나 특허 또는 테스트 페이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멘토링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200건 이상의 지금 멘토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덕에 핀테크 큐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원에 11층, 12층에 25개의 핀테크 기업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1년 그리고 플러스 1년에서 총 2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에 또 지금 이제 여유가 있는 공간에 또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고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핀테크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그리고 핀테크 분야의 예비 창업자나 이제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리더스 아카데미,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올해는 교육을 실시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 핀테크 기업 입주 지원이라는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면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임대료는 최대 200만 원이지만 월 200만 원인데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그 지원 비율이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금융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금융 클라우드를 자부담 25%로 해서 1년간 그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심사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그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핀테크 위크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핀테크 기업들에게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사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도 핀테크 쪽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핀테크 기업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일자리 부분인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일자리 매칭을 운영을 해서 핀테크 기업이 구인 구직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짧지만 컴팩트하게 이렇게 좀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좀 들어와 계신 분들도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뭐랄까나 좀 협의의 의미에서의 핀텍.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도 이쪽이 디지털이 빨리 바뀌니까 스스로도 이제 뭐 강의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할 때 핀텍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전에는 파이낸셜 서비스 인베디드 인 IT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IT나 디지털로 이렇게 내장돼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다 했는데 이제 우리 저 핀텍 쪽은 다 이해하시지만 이제는 핀텍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테크놀로지인데 뭐 그렇게 파이낸셜 서비스의 효율성과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핀텍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테크핀 또는 핀텍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범위가 많이 뭐 워낙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제 기술 쪽하고 많이 결합될 수 있는 블록체인 이런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정말 사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는 특히 이쪽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쪽은 많이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그다음에 또 IoT 이런 쪽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먼저 우리 아까 구한미 차장님 뭐 먼저 발표 주셨는데 지금 에퀴지하고 뭐 네. 저희하고 무슨 좀 저런 뭐 협업 관계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가요? 아니요, 협업 관계는 없습니다. 네. 상징적인 벤치마크이죠.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나온 그 유럽에 아까 뭐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쪽이니까 네네. 지금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왜냐면 네네. 이런 쪽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되게 오디언스에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뭐 계획에도 없는 건데 우리 전력거래소 한번 짧지만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우리 전력거래소가 뭐 하는 데다라는 거 우리 공공기관이시고 저기 하지만 한번 얘기를 궁금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지금 이렇게 듣다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아는데 우리 오디언스를 위해서 한번 짧게 그러니까 전력을 거래하는 곳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되는데 아까 뭐 윤태한 우리 루트에너지 대표님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대체 에너지 이런 쪽 관련해 갖고 P2P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중심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전력거래소가 있으면서 전력거래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수요 공급자를 연결하고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하시는 역할을 점점 확대해 가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뭐 아무나 조범님 얘기 주셨고 구한기 우리 차장님 얘기 주셨고 소고를 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구한규 차장입니다. 네, 전력거래소는 이제 국내 전력 산업에서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계통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실시간 급전 운영, 그리고 전력 수급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이제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사업자하고 판매 사업자 사이에서 이제 공정하고 이제 투명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입찰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 뭐 계량 정산, 뭐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전력 시장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이제 발전소하고 전력망의 이제 가동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저희가 전국의 이제 전기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24시간 365일 저희가 이제 정전이나 전압 강화 등을 이제 겪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에서 저희가 정책 업무, 저희가 실무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조금 큰 대형들 이제 공급자하고 판매 쪽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점점 이게 뭐랄까나 이제 시간이 점점 거래의 시간 인터벌이 짧아지고 정말 나중에는 진짜로 뭐 디지털을 뛰어넘어서 아까 이제 웹에서 모바일로까지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실시간 가까이 가게 되면 거래소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느낌에 전력 거래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는 굉장히 다양화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체 에너지가 우리 2030 20%뿐만이 아니라 뭐 2050에 이제 뭐 탄소 제로 중립으로 가면 대체 에너지가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이름도 대체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그게 대체 에너지가 아니고 원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아까 이렇게 하시는 것 중에 내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지금 보시면 6개 사라 그러면 아마 한전의 자회사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더 이제 22개 사로 는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 민간 전력자들이 좀 의미가 있고 꽤 공급에 얼마나 차지하나요? 왜 그 민간이라는 게 보통 어떤 민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체 에너지 공급자인가요? 아니면은 또 제가 이제 이쪽을 잘 문외한이어서 아마 오디언스도 아마 그런 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RPS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RPS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PS 제도는 이제 신재생 전원으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대형 발전사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발전을 이제 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50만 킬로와트 이상 이제 발전 설비를 가진 이제 발전소한테 의무 공급자의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 공급자라는 이제 지위를 부여받은 이제 그 발전사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REC를 시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의무 이행 양만큼에 대한 거를 충족을 하든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의무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한전 발전 자회사 6개사, 한수원을 포함한 6개사가 이제 의무 공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K 에너지, 파주, 포스코, GS, 이러한 이제 민간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 발전사들도 이제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 공급자로 지정을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발전을 저희가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SK니 이런 데들 다 화력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LNG가 많습니다. LNG. 예. 그럼 아까 우리 윤태환 대표님 얘기하시는 지금 그 P2P 전력 거래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P2P 전력 거래는 국내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산업부 쪽에 요거는 별도로 또 비즈 샌드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산업부 쪽에 산업부에. P2P 전력 거래는 아직 제도화가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도화가 지금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제3자 PPA라고 해서 한전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일반용이나 산업용 공장이나 아니면 이런 빌딩 같은 데서 쓰는 전기만 거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는 저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가정용 전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한전 공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민간에서 소매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혁신을 실험해보는 거죠. 저번에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은 혁신급 서비스는 뭐였죠? 그거는 P2P 파이낸스에 대한 거였고요. 그거는 P2P 파이낸스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고 P2P 전력 거래는 나중에 미래에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P2P 파이낸스는 이거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P2P 그 사업자하고 저 대출 공급자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는 현 제도가 있고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조광욱 본부장님이나 고영차님도 계시지만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P2P 전력 거래할 때 그 전력 거래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쪽보다는 또 LNG나 이런 쪽보다는
네. 이게 대체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군산시에 뭐 이렇게 향후에 뭐 1조 2조가 필요하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는 예, 아마 지금 맞습니다. 오디언스 중에서 지금 저 마이크 끄고 계신 분이 있나 봐요. 좀 꺼주세요. 네. 예, 아, 뭐 군산시가 뭐 아까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면은 막 1조, 2조, 100만 명 들어가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죠? 1인당. 근데 그게 네. 그런 거는 뭐 아까 그 B2C로 연결되는 뭐 그 태양광이라든지 뭐 또는 그 풍력이라든지 그 주로 태양광이 많겠지. 그죠? 가가호에 무슨 뭐 그런 거 할 때 연결되는 그런 그 전력으로 해서 그것도 전력 거래소하고도 연결되고 그 일반인하고 연결되고 그게 P2P 전력 거래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얼핏 근데 드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태양광 풍력을 만들 때 필요한 자금을 이제 국민들이 투자해서 발전소를 만들면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저희가 전력 거래소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전력 거래소에서는 그 공급된 전기를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전기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을 통해서만 이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전력 거래소가. 근데 유럽은 지금 이제 전력 거래소가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제 소매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존재합니다. 유럽의 왜냐하면 아까 덴마크, 독일 이런 데들이 다 네, 가능합니다. 뭐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주로 저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력 네, 이런 대부분 쪽이. 네,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제가 중심으로 보기에는 재생 이거는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이슈도 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공급자 생산력 뭐 그 지금 그런 게 더 이슈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궁금한 게 우리나라 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신안 앞바다 바다니까 뭐 풍력이나 아, 이런 게 있을 네, 거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은 전력 전체 생산 비중에서 순수 재생에너지는 그 통계가 다 다르긴 하지만 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서는 대부분 화석연료나 아니면은 그 핵발전 중심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아까 우리 저 루트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에너지 쪽하고 우리 전력 그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뭐 화석 네네. 에너지도 있고 뭐 또 뭐 태양광 풍력도 있는데 핀텍하고 아까 지금 모바일로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지금 그런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했는데 네. 좀 그 또 그거는 다른 다 것도 지금 재생에너지. 전력하시는 게 예? 그거는 전부 다 저희는 재생에너지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 연료라든가 핵발전에 하는 제가 사업은 보기에는 하지 않고, 네. 핵발전이나 화석 원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 네, 지금의 그 공급자 이렇게 할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고, 그건 맞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다기화돼 갖고 하는 그런 그 개인들이 지붕에다 얹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그 개개인들이 또 이렇게 뭐 대만 같은 뭐 풍차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그게 연결되면서 중앙 집 가운데 있는 이제 전력거래소랑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앞으로 그 정부에서는, 산업부에서는 특히 발표한 게 2024년 정도가 되면 그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전기보다 더 저렴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지역이 많냐고요. 정부가 보조 포텐셜, 많이 해주는 거 말고 아, 실질적으로 결국은 생산성이 있어갖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에는 100%다 가능할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기회들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경제성 부분이었어요.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보자면 경제성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이 더 비싸니까 아무리 그게 그린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구매하지 않겠죠. 근데 2024년이 되면은 보조금이 없이도 그 태양광 풍력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임계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이미 글로벌 기술인가요? 한국 기술인가요? 글로벌 한국이 다 유사하게 기술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풍력 예. 기술이나 태양광 각각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더 저렴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마치 우리가 반도체나 핸드폰이 가격이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그것처럼 경우에 윤 대표님 저기 좀 핀텍 블록체인 포함해서 핀텍하고 이런 그 전력 쪽 다양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도 좋고 전력 시장에도 좋고 맞습니다. 어떤 것 같다 연결할 수 있는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지금 네. 오디오스에 좀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저 구한규 차장님이시죠? 혹시 제가 부장님을
네, 네, 차장입니다. 네, 차장입니다. 그 앞에 제가 자료도 보니까 DID 지금 금융권에서 지금 네, DID가 상당히 그 뭐랄까나 화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비대면 되면서 디지털 우리 저 본인 인증하는 게 근데 그 좀 그 전력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좀 쓰이고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나요? 어떻게? 저희가 그 2019년도 사실은 작년부터 이 네네.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또 겪었고 또 네네.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DID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던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제 다양한 곳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랄지 뭐 개인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개인 인증이 필요하고 저희 이제 회원 가입할 때도 그렇고 최초에 또 이제 저희가 현물 시장이나 계약 시장에서 거래 등록을 할 때도 저희가 그러한 개인 인증 절차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반드시 이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사업자, 신재생 발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인 인증서를 한 분이 7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외공단에도 가입해야 되고 전력거래소에 가입해야 되고 현물시장 가입해야 되고 계약시장 가입해야 되고 또 공급 의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발전사들하고 또 개별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분들은 또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신뢰받는 인증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DID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법도 이제 저희가 계류 중인 법들도 다 통과되고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약이랄지 회원 가입이랄지 대금 거래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인 인증서를 이제 빼고 DID를 통해 가지고 DID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요새 결국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지긴 한 건데 네. 이제 비대면 이런 이슈가 되면서 그 본인 인증 이런 게 점점 중요해졌고요. 아시지만 금융권에서 이제 한 달쯤 됐죠. 이제 그 인증 시장 또 예, 예. 풀어가지고 또 난립니다. 거기도 또 경쟁이 막 또 치열하고 예. 예, 그 박지수 우리 대표님 네. 아까 말씀 주실 때 뭐죠? 블록체인 쪽에서 각 핀텍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뭐랄까나 미비한 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디지털 자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건가요? 그 디지털 자산화 해가지고 그 핀텍의 어떤 문제점들을 주로 어떤 사실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게 사실은 위변조 막는 보안적인 성격